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전하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주제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과 그다음에 발에 있는 건강혈자리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체제입니다.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오늘 내용을 통해 일상생활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면역력은 우리 몸이 세균, 바이러스, 각종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질병 노출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층들은 전반적인 면역 체계가 매우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노화와 면역력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면역세포 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상처 회복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시기에는 젊을 때보다 더욱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은 항상 향상을 위해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꾸준히 유지될 때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를 통해서 이 5가지 포인트들을 우리 시니어층들이 지키고 관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평생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꾸준히 가정에서 정말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규칙적인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관절의 부담이 적어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걸을 때도 좀 더 팔을 휘두르면서 걷기를 진행한다면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러닝은 좀 다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러닝은 잘못된 자세로 빠르게 걸을 경우에는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러닝은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적게 하되 걷는 시간은 30분 이상을 충분히 늘려 자세를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진행을 해줘야 우리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정말 중요한데 면역세포도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 생성에 필수적이며 채소와 과일에 포함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현미와 잡곡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에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재생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약 60%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물을 섭취하는 것도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정말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감소합니다. 명상, 산책, 취미생활과 그 다음에 친구와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웃음도 면역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우리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동호회나 그 다음에 모임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제 꾸준한 운동과 그 다음에 스트레칭은 관절을 굳는데 예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코어 운동과 관절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병행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치매 예방과 인지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건데 발 건강과 우리 면역력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걸을 때 발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발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으며 신체 컨디션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용천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사람 인자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우리 기록 회복과 그 다음에 피로 감소,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생명력과 활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피로를 느끼거나 기운이 없을 때도 자극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용천열의 지압 방법, 즉 자극 방법으로는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을 천천히 이제 눌러줍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적당한 압력으로 한 2분 이상 정도는 자극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교 후에 실시해주면은 더욱더 편안하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주시고 효능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지 이전에 이제 충분히 조교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충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충열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발등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혈자리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이 긴장될 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태충열이 어깨와 눈, 그 다음에 간에 정말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셔서 우리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태충열을 평소에 지압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충열 자극 방법으로는 태충열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좌우 각각 1분 정도 실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누르기보다는 편안한 범위 안에서 진행해주는 것이 좋으며 지압봉을 활용해서 일직선으로 된 상태에서 태충열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도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태충열을 매일 꾸준히 자극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태계열입니다. 태계열은 안쪽 복사뼈, 즉 엄지발가락 쪽에 우리 아킬레스 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며 피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발목 통증에도 효능이 있는 혈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태계열입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피로감이 높아질 때 관리하면 좋은 혈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태계열입니다. 효능으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또 있긴 한데 신장 기능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로 완화, 기력 증진, 노년기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태계열 부분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태계열의 지압 방법으로는 엄지손가락으로 한 2분 정도 이상은 천천히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따뜻한 상태, 즉 먼저 온열팩을 사용해서 태계열을 먼저 온열을 충분히 자극을 해준 상태에서 이후에 자극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면 더욱더 편안하게 우리 받을 수가 있으며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며 무리한 압박은 피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족이음혈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만나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보행 후에 관리하기 아주 좋은 부위입니다. 위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위쪽에 있는데 우리가 발등에서도 좀 두근두근 뛰는 그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부분이 바로 조기문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위를 좀 지압을 진행해 주실 때도 이제 평소에 살살 좀 너무 강하게 지압하지 않고 멍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심히 자극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효능으로는 우리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근육 긴장 완화와 피로 감소, 전신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족이음혈도 함께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압 방법을 아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통은 2분 이상 꾸준하게 자극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좌우 모두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강하게 지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혈자리를 통하여 효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강하게 지압한다 해서 효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에서 멍이 들지 않고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극을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족이음혈 자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방법도 좋으며 좌우 모두 하루에 2분 정도, 즉 2회 이상은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발이 피곤할 때 활용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활용해주면 좋고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혈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면역력 증진에 정말 시니어층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의 실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마사지는 족욕 후에 실시하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뭐 온열팩을 활용해도 좋고 발을 좀 따뜻하게 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데운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사지 크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피부 자극을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시니어층들을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관리, 발의 중요한 혈자리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방법보다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과 함께 발 마사지를 생활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